물론 이 특별한 사태를 묘사하는데 위기라는 말은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죽음의 부재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이 실존적 상황을 두고 위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도 모욕이 되는 일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실을 알 권리를 열렬히 갈망하는 일부 시민이 스스로 또 서로에게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표시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의 국무회의 사이에 짧은 틈새, 기자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았을 때 보건부 장관이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식 성명을 내는 건 시기상조라고 설명하기는 했다.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대조해 보고 있어. 사망 사례가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사태 진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놀라고 있고 아직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나 직접적인 또 장기적인 영향에 관해 가설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소. 그쯤에서 이야기를 끝냈다면 상황의 까다로움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고마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차분하라고,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안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국민에게 촉구하고 싶은 그 잘 알려진 충동, 정치가들, 특히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가들에게 자동적이고 기계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다고는 말할 수 있는 이 향성 때문에 장관은 최악의 방식으로 대화를 끝내고 말았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나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그러자 한 기자가 너무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며 대꾸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장관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바로 그거요. 내가 그렇게 표현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소.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이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장관님, 어제도 사람들이 죽었지만 누구도 그걸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죽는 건 정상 아니요. 죽는 게 걱정스러운 일이 되는 건 죽음이 늘어날 때, 예를 들어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걸로 그렇게 될 때요. 평균에서 벗어날 때라는 말씀이로군요. 그렇게 말해도 좋겠지. 하지만 현재 상황, 그러니까 아무도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좀 역설적이란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장관님? 그거는 그냥 습관에서 나온 말뿐이요. 현재 상황에 걱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소. 그럼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양심적인 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늘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집요함에 약간 짜증이 난 장관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한 단어가 아니고 네 단어를 사용하겠어. 그게 뭡니까, 장관님? 헛된 희망을 부추기지는 말자. 이것은 다음날 신문을 위한 훌륭하고 정직한 표제가 될 만했다. 그러나 편집부장은 국장과 상의한 끝에 사업적 관점에서 보아도 전반적인 열광의 분위기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은 권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제로 가지. 새 생명.